7월 7일 중앙당직자 연설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신강금 되신 지 15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이렇게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악랄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은 없습니다. 요즘 수산업자 김씨입니까? 김씨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뇌물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다 연루가 됐는지, 박영수 특검팀, 또 김무성은 자기가 김무성 퀴즈라고 하는 기자들까지 엮어가지고 지금 젊은 기자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또 바뀜받았는데 그렇게 큰 값어치를 받지 않았던 참 정보기관의 수장인 박지원,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명 탄핵 소출 때 20명만 합발했는데 정님 40명 했던 김무성과 박지원의 얘기들이 박지원을 입을 통해서 나왔고, 김무성 보고 박지원이 탄핵 금메달 겁니다. 탄핵을 시킨 금메달이 김무성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아닙니까? 김부겸 총리는 사진 친구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한 지금 청와대에서 사면 결정이 파렴치 사기범죄인들을 사면을 하는 그런 예가 잘 없는데도 사면을 했는, 그 사면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 사면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서 사면 요청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사기꾼 김씨가 사면을 받게 됐고, 사면 받고 나와서 정관계 인사들한테 전방위적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110억대가 넘는 사기를 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때 유병원을 그 전에 유병원 회사가 망하게 했으면 세월호가 없어져, 근본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유병원을 보호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기꾼 김씨를 도대체 사면해준 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면을 올린 자들부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보도자료가 오늘 나갔을 텐데, 지금 기본적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홍준표도 뭐 뜬금없는 얘기예요. 자기 상관없다 하는데 뭐 상관없다는 게 뭐 수사를 받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면 수사를 안 받은 건지. 대구 사회는 좁습니다. 그 좁은 사회에서 김부겸 부장관이라고 떠들고 다녔으면은 그 전에 벌써 난리가 났어야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 언론 방송에서 사기꾼의 전모가 다 드러나고, 결국은 그거 잘난 척하고 또 정말 무슨 정의의 사자들 같이 없는 대통령을 특검한답시고 떠들고 다니던 특검팀 부장검사가 지금 연루가 된 거, 그 부장검사에 의해서 박영수까지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박영수를 비롯한 특검팀 전체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김무성, 박지원, 김부겸, 홍준표, 더러워서 말도 하기 싫어요.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런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찰, 검찰의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박영수 특검이 사퇴하는 것은 무마될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렇게 뇌물 없는 분을 뇌물로 몰고 가서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를 들고 나왔던 특검팀 전체에 대한 4.19 김씨와의 연관관계, 뇌물, 부패부정 사건을 전면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박지원, 특히 김무성에 의해서 총망받던 기자들이 줄줄이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김무성 퀴즈들 아니에요. 홍준표, 김부겸 관련된 인사들 전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이 사건조차도 수사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기면은 되겠습니까? 문재인 이 경찰, 검찰은 언론에서 이렇게 열흘 이상을 떠드는데도 정면 수사를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그때 겨우 언론 방송에 떠들면은 흉내내다가 이제는 그런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그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기꾼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사기꾼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돈에 약한 정치인들 이제는 판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발 정치판에서 좀 사라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사기꾼 김씨의 문제는 일반 작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총리부터 국정원장,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뒤에 큰손 그런 정치인들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갔으면 43살밖에 안 된 사기꾼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립니까? 그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탄핵당하신 박근혜 대통령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료를 내주고 있는 우리 공화당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선과 악이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선과 악이 사라진 나라. 정말 비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두 다가 자기 책임 회피하기 바쁜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왜 이렇게 민초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초정당이 왜 당당하게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이제는 그래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8월 15일 사면 이런 얘기들이 제가 여러 사람을 좀 원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 아닙니까? 8월 15일 날 사면이 또 국민의 품에 못 오시면은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공매가 8월 30일 날 들어갑니다. 만약에 사면이 되면은 추징금은 지금 아마 35억을 거의 다 조치를 했는 걸로 저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삼성동 사저를 60여 억에 팔고 나머지
30억 수표, 10억 현금 중에서 추징금 조치가 돼야 되고, 추징금이 조치돼야지 기본적인 사면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벌금 180억입니다. 이 벌금이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의 편에 못 오시면은 벌금 또한 내곡동 사저 매각으로 뺏어갑니다. 대통령 사저 31억 6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공매 절차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공매가 취소된 사항이 아니고 공매 절차를 할 거예요.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에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8월 15일 날 나오시면은 벌금이 해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사면과 동시에 벌금 180원 없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대통령 소유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8월 15일 사면을 기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혹은 성당 가서 혹은 본인이 믿는 종교적인 행사 믿지 않는 분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8월 15일까지 작정 기도에 들어간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8월 15일 사면이 국민의 편에 못 오시면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오시기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국민의 품으로 오신다는 그 차원이 떠나서 만약에 8월 30일 날 낙찰이 되면은 집까지 뺏기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나오시면은 집은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 우리 법률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한상수 위원장과 법률자문 변호사 또 법률국장 저 이렇게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 8월 15일 나오시는 것과 나오시는 데 대한 대비와 못 나오실 때의 대비를 동시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0만 명 서명을 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제가 희망배달 그 투어를 통해서 지역의 5일장이나 중요한 시장들 또 각 시민들을 뵙고 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뜻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통스럽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된 겁니다. 그 민심을 제대로 읽으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국민의 품으로 오시기를 기도하고 대통령 후보, 왜 우리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며칠 내지 않느냐. 8월 15일 대통령 나오시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A 아닙니까? A.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A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른 쓰레기 정당들하고 다른 거예요. 기본적인 진실과 정의를 갖춰 가지고 가는 정당이 불법으로
탄핵돼 계신 대통령이 8월 15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은 그러한 정치적인 일정도 8월 15일까지는 기다리고 그 대신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죠. 그런 것이 우리 공화당답고 좋은 진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쓰레기들 같이 한줌 감도 안 되는 것들이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열 몇 명씩 나와가지고 하고 있으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중에 지킬 사람이 누가 어떤 놈이 있습니까? 이 4년 동안 나라가 망하는데 자유우파 국민들 속을 드글드글 끓게 만들고 정말 분노해서 하루 숨쉬기도 힘든 그러한 고통스러운 날을 4년간 보냈는데 거기에 다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탄핵은 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재명이가 무슨 미군이 점령군이다.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련이 메가더 사령관이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 하면 소련은 해방군으로 와서 우리 민족의 해방군은 소련입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인식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저도 원정권책을 거기 다 읽은 사람이에요. 이런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인물에 말이지 신같이 봤던 김일성을 신같이 봤던 주사파 논리에 빠져있는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것도 좌파들 1위를 하고 그런데도 다 말 한마디 하고 땡깁니다. 이재명이 했으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건국을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무슨 막말을 그런 막말을 합니까? 이재명이가 자유우파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저항하지 않고 바보들 같이 앉아있으니까 전체 자유우파 국민들을 국민의힘 정도 쓰레기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 취급받으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는 선배들한테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죠. 이재명이가 바지 한 번 더 벗을까요? 하면은 어느 여성 하나가 이재명을 성희롱죄로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막말을 전 국민을 앉혀놓고 전체 여성들을 성희롱해버렸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이것은 죽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죽은 나라예요. 만약에 자유우파 후보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견뎌놨겠습니까? 좌파들이 따라다니면서 고발 조치하고 성희롱으로 고발 좀 독해져.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보수 얘기하고 말이지. 아직도 엉뚱한 얘기해서 그것이 지금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공화당은 제기를 잘 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좀 강해져야 된다고요. 대전 연충원에 참배를 하러 가는데 참배를 막는 놈이 있으면은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되잖아. 전부 눈치 보고 말이야. 방역 수칙에 맞게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 1주년에 있어 정당이든 국민이든 참배하러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대전연충이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으면 바로 권력 남용을 해가지고 바로 고발 조치를 해버려야지.
우리 공화당을 우습게 보고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보면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